안녕하세요. 오늘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테슬라 주가가 조금 실망스럽죠. 출고량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 4분기가 이 41만 8천대로 월가 컨센서스 44만 대, 그리고 테슬라에서 발표한 보수적인 42만 대보다 더 적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출고량도 컨센 대비 마이너스 4% 미스가 났고요. 생산량도 46만 대가 아닌 43만 대가 나오면서 컨센 대비 6.8% 미스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 출고량은 이렇게 미스가 나왔는데요. 반대로 에너지 쪽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에너지가 14.2기가와트가 나오면서 컨센을 4.44% 상회했고요.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매 분기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는 중이거든요. 자, 에너지는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고량, 이 컨센 미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43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가를 보시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이게 다 옵션 때문인 거거든요. 출고량 발표에 대비를 해서 옵션 해칭 물량을 걸어두면서 이 기계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되면서 이제 해칭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볼라틸리티라고 해서 이거를 볼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동성이 녹아내리면서 이게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데, 솔직히 출고량은 좋지 않았지만 에너지는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출고량 나쁜 걸로 주가 하방으로 세력이 좀 방향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좀 밀어버린 겁니다. 사실 에너지 쪽 좋게 본다면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이 고래의 의지에 의해서 주가가 쉽게 좀 밀리는 환경이 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중요한 거는 주가 방향성인데요. 현재 테슬라 수급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수급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는 고래들이 미는 방향대로, 지금 발표에는 부정적인 것도 나왔지만 긍정적인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고래들이 지금 부정적인 거를 선택을 하고 이 방향대로 미니까 주가가 쉽게 밀려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여기서 안전마진을 좀 찾아야 됩니다. 수급상 가장 약할 때, 그리고 과매도 상태일 때, 이런 과매도 상태일 때 확률적으로 안전마진이 높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정말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테슬라 뉴스랑은 상관이 조금 없지만요. 사실 상관없는 뉴스도 아니에요. 어떤 뉴스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한 건데요. 이 뉴스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게 향후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이 포트가 움직일 건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게 테슬라 주가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일요일 이 영상 좀 보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영상 준비했고요.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많이 있을 거니까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뉴스 얘기를 좀 바로 드려볼게요.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대서특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테슬라 주가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뉴스를 우리는 좀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를 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사실 스페이스 X와 팔란티어를 활용을 했다라는 찌라시가 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작전에 쓰였다고. 그래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하는데 이 스페이스 X와 팔란티어가 활용이 됐다라는 이런
찌라시가 떴지만요. 사실 이게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찌라시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찌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사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 군사작전에 스페이스 X랑 팔란티어를 활용했다. 이렇게 오피셜로 얘기를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찌라시라고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과거에 빈라덴 사살 때 팔란티어를 활용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찌라시지만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요. 2026년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공이 1989년에 파나마 운하, 이 파나마 사태와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의 37년의 시차가 존재하지만요. 둘 다 미국 주도의 정권 교체 작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놀랍게도 닮아 있고요. 그 이면에도 역시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1989년에 파나마, 이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아셔야겠죠. 이때 파나마의 실권자가 마누엘 노리에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마누엘 노리에가는 전 CIA였고요. 마약 카르텔과 결탁해서 좀 타락해버린 정치인이었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야당 후보자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이 마누엘 노리에가는 이런 인물이 반대파, 선거 무효화를 시키면서 반대파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리에가의 장기 집권이 파나마 운하의 이 중립성과 안전을 위협한다. 그리고 이 장기 집권 안 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 이런 명분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파나마 운하, 아시다시피 단순한 운하가 아닙니다. 세계 무역과 에너지의 병목이죠. 미국과 중국,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대체 항로도 없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막히면요.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리에가라는 인물을 실각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한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여기를 뭐 침공한 거죠, 사실. 그래서 개입을 한 겁니다. 자, 이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2026년에 베네수엘라가. 자, 그렇다면 2026년에 베네수엘라는 어떤가? 자, 트럼프는 이 파나마의 노리에가의 축출의 명분과 과정을 모방을 해서 이거를 베네수엘라에 이 사람이 마두로거든요. 이 마두로 정권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마두로 정권에 이 노리에가도 이 마약 밀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두로 정권도 마약 밀매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마두로 정권의 마약 밀매 연루 혐의는 사실상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이 침공이 의회 승인 없이 무리하게 작전을 진행을 바로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주권 국가에 대한 군사 개입 명분이 부족했음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베네수엘라를 탈취를 했을까? 베네수엘라를 원할까?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오일 매장량은요. 303빌리언이 넘습니다. 303빌리언 배럴이 넘어요. 사우디가 267빌리언 배럴이거든요. 게다가 중국으로 향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망 통제와 견제는 또 덤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 마두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보는 이 마두로 대통령은 거의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급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두로 정권 역시 자기의 반대파를 5,000명 이상 살해하는 등 독재자에 가까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민주주의의 회복 이런 거는 사실 명분이고요. 실질적인 이득은 1989년 파나마 때는 파나마 운하가 매우 중요했고 2026년 베네수엘라는 이 베네수엘라의 오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약간 특이해요. 초중질류라고 해가지고 이 설비를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해놨거든요. 초중진류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초중진류는 사우디 석유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유사들, 걸프만 정유사들은 2019년 미국이 마두로 정권에 제재를 가하면서 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캐나다산 비싼 대체제를 쓰거나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열린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유사들은 어떻게 보면 새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 석유, 이 휘발유 가격은요, 단순한 물가가 아니라 정치적 생명줄이에요. 2022년 여름에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5달러 돌파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고요. 그때 전략 비축유,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역대급으로 방출을 하면서 가격을 누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하고 그해 민주당은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죠. 트럼프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낮은 유가는요, 자신의 경제 성과를 과시할 가장 직관적인 지표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2달러에서 3달러 휘발유 가격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이 트럼프가 완성할 퍼즐의 핵심 조각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초중진류를 들여오게 되면 더 이상 또 러시아산에 목매지 않아도 돼요. 자, 러시아가 이 석유 가지고 협박하죠. 더 이상 에너지 패권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미국이 주권 국가를 명백히 침략한 거죠, 사실. 그럼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에서 이거를 지켜봐야 되냐?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국방수권법입니다. NDAA. 2026년 이게 매년 12월 중순 이후에 상원을 통과를 하면서 이 법에는 국방뿐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라든지 기업 그리고 산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이 NDAA는 약 9,010억 달러 규모로 승인이 된 거고요. 특히 핵 안보 프로그램에 약 260억 달러의 지원이 명시됐다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자, 미국이 이 핵무기 현대화 및 안전보장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도대체 핵이랑 테슬라랑 뭔 상관이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테슬라 투자자분들은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절에 이 전략 핵무기 경쟁을 상기시키는 영역. 자, 그때 핵무기 영역, 그 핵무기 경쟁을 할 때 핵 연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핵 연구를 할 때 어떤 것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갔냐? 그러면 이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AI, 양자 컴퓨팅, 그리고 우주 경쟁 분야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3개 말씀드렸죠. 이 3개 중에 무려 2개에나 무려 발을 걸치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 벽두부터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공이 사실 그냥 트럼프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 침공하고 뒤 나오면 침공 안 하기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국방수권법이라든지 오래전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플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난 8월에 발표된 AI 액션 플랜 역시 이 전력 인프라 구축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죠. 이거 역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다이나믹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국가를, 주권 국가를 바로 침공하면서까지 트럼프가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